이제 용존 기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용존 기체는 해수 속의 해수 속에 녹아 있는 기체. 자, 이걸 용존 기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자, 요거는 용존 산소량. 그 다음에 여기는 용존 이산화탄소량. 자, 여기는 수심. 자, 그랬을 때 용존 산소량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하거든. 자, 네, 여기서는 세 가지만 집중해서 알면 돼. 자, 여기 1번, 여기가 2번, 여기서 3번, 그리고 여기 수심이 약 1000m 정도 되거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용존 산소량이에요. 그리고 산소량은 자, 이렇게 자, 1, 2, 3, 4, 5, 6 뭐 이런 형태로 써 있죠? 네, 그 다음에 자, 요건 용존산소, 요게 용존 이산화탄소. 자, 근데 용존 이산화탄소는 여기가 이제 44 정도. 자, 이렇게 숫자가 있어. 그치? 네. 자, 그런데 표층에서 자, 산소가 용존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다 그러면 맞아 틀려? 맞아요. 어이, 똑바로 봐야지. 산소는 6이고 이산화탄소는 44 정도인데? 네. 그치? 그 네. 그래프 잘 봐야 돼. 이거. 네. 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야. 저거 위에는 산소량이고 밑에가 이산화탄소량이니까 이산화탄소는 밑에 걸로 외워야 돼. 근데 여기에서도 요게 1번, 요게 2번, 요거만 알면 되거든. 자, 그러면 저 1번, 2번, 1번, 2번, 3번이라고 쓴 게 뭘 의미하는지 자 봐. 용존 산소량. 자, 첫 번째. 자, 표층에서 자, 용존 산소량이 가장 많은 이유.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 이것만 알면 돼요. 많은 이유가 뭘까? 자, 해수 표면에는 광합성 생물들이 많이 살거든. 네. 광합성 생물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거하고 또 공기하고 접촉돼 있지. 네. 그래서 공기 중에 직접 산소가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광합성에 의해 공급이 된 산소, 그 다음에 또 대기와 접촉하여 대기 중 산소가 직접 녹아들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산소는 표층에서 가장 농도가 높아요. 그런데 두 번째, 1000m까지 수심이 깊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죠. 네.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도 이 감소하는 이유만 알면 돼. 자, 저거 뭐 때문이냐면, 자, 광합성량은 감소하죠.
네. 그리고 생물의 호흡에 의해 산소가 소모돼요. 물고기들 막 숨쉬고 할 거 아니야. 네. 자, 소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생물들의 사체나 생물 사체 등에 분해하는데, 자, 생물들끼리 뭐 싸워서 죽고 시체들이 나오잖아, 막. 네. 그런 것들이 분해 시 산소가 소모돼요. 그러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1000m 이상에서 다시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하죠. 네.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자, 표층의 양극에서 표층의 자, 풍부한 산소를 가진 해수가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며 공급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심층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산소량이 증가하죠. 이거 되게 잘 나온다. 요거 세 번째 요것도. 네. 그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 자, 용존 이산화탄소는 자, CO2가 물에 녹은 CO3-나 HCO3-의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저기서도 봐. 표층에서 가장 적은 이유가 뭐니? 광합성. 그렇지. 광합성 할 때 CO2가 소모되죠? 네. 광합성에 CO2가 소모가 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깊어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죠? 네. 왜 증가하냐면은 얘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해. 기체의 자, 수온이 낮고 수압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만 알면은 용존 기체는 끝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 이제 쓰면 되고요. 자, 요거 이제 지워도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자, 옆쪽으로 보자. 해수 수온이 나오죠? 네. 네, 해수 수온으로 들어갈 거야. 자, 첫 번째 표층 수온이라 그래서 자, 해수의 가장 위에 물의 온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하면은 자, 제일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도, 세 번째 계절 등에 의해서 이 표층 수온의 온도가 결정이 되는 거야. 해수의 표층 수온이 결정되는 게 저 세 가지 때문이에요. 주로. 네. 자, 그런데 표층 수온의 특징이 있어요. 자, 해수의 온도는 0도씨보다 낮으면 얼어버리겠죠. 자, 0도씨부터 30도씨 정도로 가장 높은 온도가 30도 정도로 분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대체로 위도와 나라네요. 자,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 아니요, 모르겠어요. 자, 이게 지구가 있으면 이게 적도거든. 네, 양쪽이 극이죠. 북극, 남극. 네, 북극이나 남극은 온도가 낮지. 네, 그러니까 적도에서 온도가 거의 제일 높을 거 아니야. 거의. 네,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점점점 어때? 낮아져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란하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거를 대체로 위도가 나란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겠죠? 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야. 그런데 자, 해류나 용승의 영향을 받는 곳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고위도는 물이 차갑단 말이야. 근데 고위도에 난류가 흐른다라고 해봐. 그러면 네, 그곳은 따뜻해지겠지. 네, 그렇게 다를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자, 수온의 자, 열적도라 그래서 자, 요거 먼저 쓸까요? 수온의 자, 연교차 수온의 변화는 대양 중심이 연안보다 작아요. 네, 자, 연안이라고 하는 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 연안이야. 네, 그리고 태평양 중심, 대서양 중심 이거를 대양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자, 수온의 열적도는 자, 수온의 열적도라는 건 뭐냐면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이런 얘기거든. 수온의 열적도는 북반구 5도로 치우쳐요. 자, 이게 수륙 분포 때문이야. 수륙 분포 차이 때문이야. 자, 즉 무슨 얘기냐면 대륙이 북반구에 더 많이 모여 있거든. 네, 그러면 땅하고 물하고 누가 여름에 빨리 가야 되니? 어, 땅이겠죠. 그렇지, 땅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 여름에 자, 우리 해수욕장에 여행 갔다고 해봐. 네, 그러면 모래는 됐다 뜨겁지. 네, 여름에 되게 뜨거워. 막 발로 디디면 뜨겁잖아. 그런데 물로 들어가면 시원하지.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어. 그러면 네, 봐봐. 육지 여름에 육지 쪽에 가열된 육지 쪽에 흐르는 물도 육지의 영향을 받아서 더 뜨겁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 5도로 치우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자, 여기가 북극 플러스 92 북극 마이너스 92 남극인데 자, 여기가 적도 0도. 그럴 때 자, 수온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최대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수온. 네, 자, 이 부분이 5도 플러스 5도 부분. 여기에서 수온의 최대가 된다. 이게 수온의 열적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 세 번째. 자, 중위도 해수의 해수 수온의 자, 연직 분포를 볼 거예요. 자, 중위도에서 해수를 수직으로 잘라보는 거야. 여기는 수심,
여기가 수온인데, 자, 수온이 이렇게 변해요. 일정하다가 급격히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거의 변화가 없어. 자, 그럴 때 이 부분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수온약층. 여기가 심해층. 자, 이렇게 부르거든. 자, 그러면 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배워야죠. 네, 혼합층. 자, 말 그대로 태훈아, 말 그대로 누군가가 혼합했겠지. 네. 누가 혼합했어? 모래 아닐까요? 어? 누가 바닷물을 섞었냐고. 누가 혼합해? 막 물고기들이 다니면서 막 흔들어 네, 놓았겠지. 네, 맞아? 네. 뭘 맞아 맞기는. 누군가가 흔들었어. 바람이죠, 바람.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형성이 되는 층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자 태풍이 지나가.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게 될까? 얇아지겠죠. 아이 진짜. 바닷물을 더 크게 흔들어 놓는데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요 두께를 보고 바람의 세기를 우리가 알아내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요 혼합층의 두께를 보고 바람의 세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구나. 그다음에 수온약층. 자, 수온약층은 깊어질수록 급격히 수온이 내려가죠. 뭐 때문이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안 들어가. 너무 깊으면은.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점점점 작아지기 때문이야. 근데 수온약층을 잘 봐봐. 아래층은 찬물이고 위에는 따뜻한 물이지. 네. 그러면 찬물이 아래에 있고 따뜻한 물이 위에 있으면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안전해요.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자, 매우 안정한 층이라는 얘기는 대류 현상 있다 없다? 없다. 대류 현상 없어요. 거의 없다. 연직 운동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알겠니?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온약층은 이제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해층. 자, 이 심해층은 수온 변화가 이제 거의 없어. 1년 중에도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에요. 자, 이게 바로 중위도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 위도별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예요. 자, 위도별이라 그랬으니까 저위도, 적도 쪽이 저위도죠. 여기는 역시 수심 수온인데, 자, 저위도 이게 1번, 자, 요게 2번, 중위도, 그 다음에 거의 이렇게 쭉 되는 게 3번. 이렇게 한 번입니다. 자, 1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저위도죠, 저위도. 자, 저위도의 특징을 저 그림 보고 딱 알 수 있다. 자, 뭐를 알 수 있는지 봐봐, 태훈아. 수온이 가장 높죠? 네,
수온이 가장 높고 바람이 약하지요? 네. 약하다. 이걸 알 수 있네. 근데 중위도에서는 바람이 세네. 그리고 수온이 가장 높지는 않지만 비교적 높네. 바람이 세지요? 네. 그래. 이거를 알 수 있잖아. 중위도는 바람이 세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위도인데, 자, 고위도에는, 표층수온과 심해층 수온이 거의 같죠? 네. 자, 그러니까 어때? 표층에 있는 물이 심해로 가라앉기가 쉽지? 네. 그래.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자, 위도별로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거를 있지, 계절별로 따져볼까 하면은 이거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중위도에 계절별이라고 한다면, 1번은 여름, 2번은 봄, 가을, 3번을 겨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알겠니? 저거를 중위도에서 계절별로 표충수온부터 해서 온도를 나타냈다 그러면 1번이 여름, 2번이 봄, 가을, 3번이 겨울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네. 그러면 봄, 가을에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도별 층상 구조가 나와요. 자, 층상 구조를 그림으로 역시 그려보면 자, 여기가 적도,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 그랬을 때 여기가 플러스 30도, 마이너스 30도라고 할 때, 자, 여기가 혼합층이야. 맨 위에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자, 요게 수온약층. 그 다음에 이 아래가 그냥 심해층이에요. 자, 그럼 봐봐. 위도가 높은데 여기 봐봐. 여기 위에. 자, 이쪽은 아래 물하고 바로 연결되니 이렇게? 네. 그래. 층상 구조가 없듯이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래서 실제로 자, 요 심해층에 있는 물들은 양극쪽에서 침강한다라고 하거든. 가라앉은 물들이 저 심해 물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이게 해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해수 수온에 대한 표층 수온.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건 됐고, 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해수에 염분하고 수온을 배운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변하는 게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해수의 밀도예요. 네. 자, 해수의 밀도는 수온과 염분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거든.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해수의 밀도. 자, 해수는 밀도가 얼마냐면 1.022부터 1.027 정도까지 그램 퍼 세제곱센치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게 해수의 밀도예요. 자, 그런데 해수의 밀도를 결정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해수의 수온. 수온이 낮을수록 높아요. 네. 그 다음에 해수 염분이 높을수록 높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압이 높을수록 높아요.
네, 자, 그 중에서 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야. 가장 큰 영향으로 자, 해수의 밀도는 자, 이렇게 하자. 해수 밀도는 수온과 대체로 반대 분포를 나타내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래프 여지껏 수온의 그래프 그렸던 거 있죠? 네, 자, 그 그래프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봐봐. 자, 플러스 90, 마이너스 90. 자, 여기가 적도. 자, 수온은 어디에서 제일 높다 그랬죠? 플러스 5도 부근에서. 자, 네, 수온이 이렇게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랬지? 네, 자, 그러면 염분은 수온과 반대 분포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 이렇게? 네, 맞아?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잘 봐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봐봐요. 자, 북극 쪽에, 북반구의 북극 쪽에 이렇게 됐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돼요. 이게 밀도야. 자, 책에 선생님이 준 그림에는 북반구, 남반구와 오른쪽, 왼쪽 바뀌어 있지? 네, 그림 잘 봐야 된다. 90도 N이라고 써 있으면 북반구, 플러스면 북반구, 마이너스면 남반구야.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보면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커야 되는데 수온이 낮아도 밀도 작아지죠? 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거기 밑에 써놨죠? 비어있지? 북반구에서 수온이 낮아질 때 왜 밀도가 감소하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왜 그러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빙하가 녹아 해수로 유입이 돼요. 네, 자, 빙하가 녹아서 해수로 유입되면은 자, 염분이 어떻게 돼? 뭐, 낮아지죠? 네, 그래서 밀도 감소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저 이유도 꼭 알아두고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자, 수온의 그래프는 어떻게 됐죠? 중위도에서 자, 수온은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랬니? 네, 자, 그러면 자,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수온과 반대 분포를 가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까? 네, 이게 밀도예요. 그래, 수온과 밀도는 이렇게 서로 대체로 반대 분포를 나타낸단 말이야. 네, 거기 그림에서는 수온과 밀도가 따로따로 그려져 있는데 선생님 한꺼번에 그린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자, TS도예요. TS도. 이거를 열염분도라고 불러요. 자, 이 열염분도라고 하는 것은, 자, 염분과 수온에 따른 밀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이거를 TS도라고 불러요. 알겠니? 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한번 그려볼 테니까 보자. 자, 이런 형태로 위에가 수온, 수온은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 오른쪽을 할수록 염분이 증가해요. 네, 자, 그리고 요 선이 등밀도선이라고 하는 거야. 등밀도선. 자, 등밀도선을 몇 개 그림으로 그려보면 1.028, 여기에는 1.028도 나와 있네. 요게 1.028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25 뭐 02 이게 1.027 이거는 1.026 1.02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네. 자 그랬을 때 잘 봐. 자 1번 2번 자 여기서 1번은 뭐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는 거죠? 수온. 수온이 네. 낮아지잖아. 염분은 똑같은데 네. 밀도가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2번은 그러면 수온은 일정한데 염분이 높아요. 염분이 높아지는 거지? 네. 염분이 높아져 밀도가 증가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또 여기 보자. A, B A와 B 해수를 같은 양 혼합했을 때 밀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어, 안 변할 것 같은데요. 자 밀도는 변한다. 왜 변하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잘 봐. 이 그래프에 요 해수 A와 B 해수의 평균이면 가운데지. 네. 같은 양씩 섞으니까 물의 온도는 평균 가운데. 그 네. 다음에 염분도 요 해수와 요 해수의 가운데. 네. 변했어 안 변했어? 아, 변했어요. 요점 정도로 변할 거 아니야. 네. 그래 염분도 짠물하고 싱거운 섞으면 조금 중간 정도로 변하잖아. 네. 그러니까 변한다야 변한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둬. 자 됐습니까? 잠시만요. 네, 됐어요. 그래. 자 이제 우리가 해수의 수온도 다 배웠네. 그 다음에 자 거기 봐봐 35쪽 봐봐. 제일 큰 제목이 뭐니?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요. 상호작용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배웠냐면 자 대기의 운동을 배웠어. 날씨 해가지고 따로 배웠잖아. 대기만의 운동. 그 다음에 또 해수의 특징을 배우면서 해수만의 특징을 배웠잖아. 네. 근데 대기와 해수는 아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을 볼 건데 그 중에서 우선 대기 대순환을 한번 살펴보자. 대기 대순환. 자, 대기 대순환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나와요. 자, 위도에 따라 왜 에너지가 불균형이 생기냐면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구형이므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가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봐. 태양빛이 네. 이렇게 들어올 때 적도 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 네. 그러면 태양은 내가 서 있는 땅에 수직으로 들어오죠? 네. 근데 요렇게 서 있는 사람을 한번 봐봐. 요렇게 서 있어. 그러면 땅은 이 사람의 수직한 거고 햇빛은 이렇게 들어오잖아. 네. 그러면 태양의 고도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열이 조금 들어오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은. 네. 자, 그래. 이것 때문에
자, 에너지 불균형이 생겨. 그래서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자, 저위도. 자, 저위도는 0도에서부터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38도까지. 자, 여기를 저위도라고 할 때 얘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네. 방출 에너지보다 더 커요. 네. 그러면 에너지가 과잉이 되겠다. 응? 네. 에너지 과잉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위도. 고위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8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북극 남극까지. 자, 흡수 에너지보다 버리는 방출 에너지가 더 커요. 네.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겠네? 네. 에너지 부족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위도에서는 38도 플러스 마이너스 38도에서는 흡수 에너지하고 방출 에너지가 같은 위도거든. 네. 자, 이 중위도 38도에서는 있지?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아요. 통과량이 가장 많은 위도가 돼. 자, 그러면 요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역시 여기는 적도 플러스 90도, 이게 마이너스 90도.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네.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가장 쉬운 말이 뭔지 알아?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죠? 네.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요거야. 그런데 자, 요게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지구 복사 에너지의 가장 쉬운 말은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야. 네. 자, 방출하는 에너지하고 흡수하는 에너지 요 두 개를 비교했더니 요 에너지는 흡수가 더 많으니까 에너지 과잉이 돼요. 네. 그리고 양쪽에 얘네들은 에너지 부족이라고 부르겠지. 네. 그리고 요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38도야. 플러스 38도. 여기는 마이너스 38도. 네. 그럼 봐봐. 여기에서 부족 에너지를 이렇게 채워야 되겠지. 과잉 에너지가. 네. 그러면서 저 두 개 면적은 똑같거든. 부족 에너지를 과잉 에너지가 채우면 완전히 똑같아요. 에너지 수지가. 자, 네. 요게 뭐 때문이냐면 대기와 해수의 대류 때문이에요. 대기, 해수의 대류로 이렇게 부족 에너지를 과잉 에너지가 채워요. 자, 그런데 자, 에너지가 이동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38도를 지나야 되지. 네. 그때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이 일어나겠죠. 38도에서. 맞니? 네. 이게 바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대기 대순환을 배울 텐데, 자, 대기 대순환은 뭐 때문에 생겼느냐라고 한다면 가장 제일 먼저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하고 지구 자전 때문에 아주 복잡한 운동을 하게 돼요. 알겠니? 네. 그래서 자전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자전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지구 자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할까요? 자, 근데 여기서는 있지 두 가지로 알아줘야 돼. 자, 첫 번째,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게 지구라고 해보자. 자, 지구라고 할 때 지구는 구형이죠. 자, 그랬을 때 적도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 그리고 양극쪽에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해요, 대기가. 자, 북반구에서 커다란 순환 하나, 남반구도 커다란 순환 하나씩으로 나타나지. 네. 근데 저위도의 뜨거운 에너지는 역시 많이 들어오니까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해서 북극으로 가서 열을 전달해 주거든. 네. 그러면 봐봐, 바람이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부니? 네. 그래? 이게 북풍이잖아. 그치? 네. 자, 남반구는 바람이 이렇게 불겠네? 네. 표층에 있는 바람이 이거야. 이게 표층의 바람이거든. 땅에 붙어 사니까. 자,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북반구는 무슨 풍만 분다? 북풍만. 남반구는 무슨 풍만 불어? 남풍만 불게 되죠. 네.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치? 네. 자, 그래서 대기가 이제 지구가 자전할 때는 어떤 형태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지를 외워야 돼. 자, 지구가 자전할 때. 자, 지구가 자전할 때, 자,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크게 이렇게 빈 그림 나와 있죠. 네. 맞니? 자, 동그라미 하나 크게 빈 그림 나와 있는 거 이걸 외우란 뜻이에요. 선생님이, 자, 무조건 이 그림으로 외워야 돼. 알겠지? 네. 자, 선생님이 요것도, 자, 봐봐. 선생님처럼 똑같이 외워. 자, 북반구에 세 개 이렇게 바람으로 나눠져요. 남반구도 세 개 바람으로 나눠져.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적도 0이고 플러스 30도, 플러스 60, 여기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90, 남극, 여기는 플러스 90.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다가 바람을 표시할 거야. 자, 북반구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부는 바람, 남반구는 이렇게 불고, 북반구에서 여기는 이렇게 불고, 그 다음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남반구는 이렇게 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어요. 자, 요 바람들 이름을 다 외워야 돼. 자, 영도를 여기 적도 저압대라고 불러요. 적도 저압대. 30도를 중위도 고압대. 그리고 여기가 60도가 한대 저압대 또는 한대 전선대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90도가 극고압대. 남반구도 똑같아. 그랬을 때 바람은 요 바람이 북동풍이죠. 네. 북동무역풍.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편서풍. 그 다음에 여기가 극동풍. 그 다음에 이것도 남동무역풍. 합쳐서 무역풍이라고 불러. 두 개 다. 이것도 편서풍. 여기도 극동풍. 자, 바람을 먼저 이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저압대에서는 대기가 저압대. 대기가 상승하겠지. 네. 고압대에서는 대기가 하강할 거 아니야.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하강. 자, 한대 전선대, 한대 저압대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상승하지. 맞아요? 네. 극고압대, 고압대니까 하강하겠지. 그치? 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저 대기순환을 만들면 돼. 자, 봐봐. 여기에서 올라온 공기는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또 이렇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순환이 이렇게 순환이 돼요. 북반구의 세계, 남반구의 세계. 자, 이게 지구가 자전할 때 대기 순환의 모형이야. 자, 요것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서 직접 순환. 그 다음에 요거는 페렐 순환이라고 불러서 페렐 순환, 간접 순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순환이 극순환, 직접 순환이야. 그러면 직접 순환하고 간접 순환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간접 순환은 있지 저 두 개의 직접 순환 때문에 생긴 흐름이에요. 네. 근데 직접 순환은 자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더운 공기는 어떻게 되죠? 상승. 상승하죠. 네. 자 그리고 차가워진 공기는 하강하겠지. 네. 이렇게 해서 생기는 순환이 직접 순환이야. 그러니까 더운 공기 상승,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려고 하면서 하강하면서 그 순환의 이 원인이란 말이야. 온도 차이 때문에. 이런 걸 직접 순환이라 불러.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태연아, 이거는 여기에 설명들이 잔뜩 붙어 있거든. 네. 그 설명을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네. 설명을 외우지 말고 선생처럼 이 그림으로 외워. 그러면 잘 봐. 선생님이 북반구의 헤들리 순환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북반구 헤들리 순환. 자, 이거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자,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자, 북반구 30도까지 이동한 후 하강하여 그쵸? 네. 지표에서는 무슨 풍이 만들어져? 북동 무역풍을 이루는 순환. 이게 헤들리 순환이에요. 자, 봐봐.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외우니까 이거 이 말 설명을 뭐 굳이 외워야 돼? 아니요. 아니잖아. 네. 그리고 자, 지표에서는 요게 땅에 붙어 사는 거니까 사람은 요게 붙어 살잖아, 이렇게. 네. 그치? 그래서 네. 이게 바람의 방향이 되는 거야, 부는 바람. 네. 그게 바로 저 북동 무역풍이잖아. 30도에서 적도 쪽으로 내려오는 순환. 네. 그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페렐 순환을 북반구에서 페렐 순환을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자, 60도 한대 전선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하여 30도 부근에서 하강하여 지표에서는 편서풍을 이루는 순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거기에 36페이지에 거기 설명들 잔뜩 나와 있지 밑에 네.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막 나와 있잖아. 네.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되지? 네. 이 그림을 외우란 뜻이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이제, 자, 해수의 표층 순환을 배울 거예요. 자, 해수의 표층 순환. 자, 표층 순환. 바닷물의 위에 있는 물이죠. 네. 그치? 네. 자, 해수 표층 순환에서, 자, 첫 번째 발생 원인. 자, 표층의 흐름은 가장 큰 게 발생 원인이 뭘까? 지속적인 바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구의 자전.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륙의 분포. 자, 흐르던 물이 대륙과 부딪히면 충돌하면 어떻게 돼? 방향을 바꾸겠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바닷물의 경사 등등등이 표층순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 자, 물은 항상 경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네. 그런 것들이 경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표층순환의 발생 원인이 있는데 두 번째. 수온에 따른 해수의 분류가 나와. 자, 수온에 따른 해수의 분류. 수온에 따른 해수의 분류. 매우 중요. 자, 그러면 수온에 따라 분류했으니까 어떠니? 찬물, 더운 물이니? 네. 한류. 차가운 물이죠. 수온이 낮아. 자, 수온이 낮은 물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있죠? 네. 맞아요. 응존산소량이 크다. 그 다음에 또 얘네들 봐봐. 얘네는 영양염류가 많아요. 양분이 되는 영양염류가 많다. 근데 찬물은 염분이 낮아요. 염분하고 달라요. 영양염류는 염분이 낮다. 그리고 찬물은 북극이나 남극 고위도라고 부르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요. 자, 근데 두 번째 난류. 수온이 높지요. 이건 다 반대야. 용존 산소량이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영양염류가 적어요. 그 다음에 염분이 높아요. 자, 적도 쪽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요. 네. 자, 이게 한류와 난류의 특징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잘 외워둬야 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자, 발생 원인이 뭐냐? 자, 바람이 원인인 게 있어요. 자, 바람이 원인, 이걸 풍성해류라고 부르는데, 바람 풍자를 쓰고 이룰성자, 바람이 만든 해류. 자, 뭐가 있냐면, 북적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적도 해류, 세 번째죠. 네 번째, 남극순환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사가 원인인 게 있어. 경사가 원인인 해류는 5번, 적도반류. 맞냐? 네. 그 순서 지켜줘야 돼요, 꼭. 자, 세 번째.
자, 기타. 이 기타는 있지 대륙과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바뀐 대륙과 충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륙과 충돌하여 방향이 바뀐 대륙. 자, 그게 뭐가 있냐면 6번에 프로시오 대륙, 7번이 캘리포니아 대륙, 8번이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륙, 9번이 페루 해륙, 10번이 멕시코 만류, 11번이 카나리아 해륙, 12번이 브라질 해륙, 13번이 벵겔라 해륙.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요거를 야 선생처럼 이렇게 다 외워버려야 돼. 네. 외울 거 많지. 네. 자, 그러면 왼쪽은 지우자. 그러면 선생님이 결국은 여기에서도 원 하나 크게 그려져 있죠. 네. 자,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그림을 자 이렇게 그려주고 요걸 외우라고 해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적도 자, 그리고 여기가 0, 30, 여기도 30, 마이너스 30이야. 60, 여기도 60, 여기가 90, 여기도 90. 그 다음에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랬죠. 바람의 이름 아까 해준 거에서 외워야 되겠지? 자, 우선 바람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오른쪽에 그렸던 흐름을 여기다 그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요게 순환이 헤들리 순환이었죠? 네. 요거는 페렐 순환, 그 다음에 극순환. 자, 이렇게 그려놓고, 북반구에서는 잘 봐. 시계 방향으로 원을 두 개를 그려요. 남반구에서도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두 개를 그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여기가 북태평양, 여기는 남태평양, 여기가 북대서양, 여기는 남대서양.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자, 태윤아, 지구가 그 완자책을 한번 펴볼까? 네.
자, 원래 몇 페이지를 보냐면 181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네. 폈어요. 거기에 가운데 전 세계 주요 표층 해수의 대기 해류와 대기 대수나 이렇게 그림 나와 있지. 네. 그 그림의 가운데 부분 북반구에 커다란 삼각형 형태의 흐름이 있죠. 그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원으로 그리면 돼. 네. 그 다음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 거기가 대서양이야. 네. 거기도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이지. 네. 그 흐름을 여기다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자, 여기다 번호를 써줄 거야. 자, 이렇게 흐르는 게 1번. 여기도 이렇게 흐르는 게 1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게 2번.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게 3번. 남적대류. 요것도 3번. 그 다음에 요게 4번. 여기서도 이게 4번. 자, 요게 4번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게 5번. 적도반류.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서에서 동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게 6번. 이렇게 흐르는 게 7번. 이렇게 흐르는 게 8번. 요게 9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 써 있죠. 네. 이렇게 써놓고 이 그림을 외우면 자,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저걸로 다 대답할 수 있잖아. 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봐봐. 저 그림에서 태훈아,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의 번호 한번 불러봐. 5번이요. 5번하고 또 4번. 4번하고 또 어, 8번. 2번 있잖아, 2번. 네. 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이렇게 흐르는 게 북대서양 해류거든. 네. 요거는 저기 없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또 해류가 저렇게까지 흘러. 네. 그러면 또 이거 대답해봐. 저 중에 난류 찾아봐. 그럼 난류 찾을 수 있니? 있어 없어? 어, 있을 것 아까 같아요. 선생님이 난류하고 한류 외우라 그랬지. 중요하다고. 네.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간다 그랬죠. 네. 그러면 저기에서 봐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해류 뭐뭐가 있어 번호로. 6번, 6번 10번, 또 10번. 그렇지. 6번 10번 그 다음 어, 13번. 아니야. 그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거지. 적도 쪽으로. 8번, 12번, 8번하고 12번. 그래 그게 난류야. 그러면 한류는 반대로 찾으면 되잖아. 네. 7번 11번 9번 13번 이게 한류야. 네. 그러면 아까 한류 난류 써줬던 거 있지. 지도상에 A하고 B점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네. 선생님이 지도를 다 여기다 그림 그려갖고 표시하지는 못하니까 북태평양에 북대서양에 남태평양 남대서양에 큰 해류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저거를 대기 흐름하고 같이 외워야 돼. 알겠지? 네. 그리고 그 옆에 또 네모난 칸이 하나 있을 거야. 네. 자, 네모칸이 뭐를 의미하는지 보자.
자, 왼쪽하고 똑같이 선을 긋고요. 자, 여기가 0도, 적도, 플러스 3, 마이너스 30. 여기가 마이너스 60. 여기가 마이너스 90. 남극. 플러스 30. 플러스 60. 플러스 90. 이렇게 돼. 자, 그럴 때 북반구에서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죠. 그리고 남반구에서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북반구에서는 또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생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자, 반대로 흐르는 해류가 생겼죠. 맞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 맞지? 네. 자, 요거를 우리는 자, 열대해류라고 불러요. 열대순환. 자, 요것도 열대순환, 요것도 열대순환. 북반구 열대순환, 남반구 열대순환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게 아열대순환. 요 위에가 아한대순환. 자, 아열대순환까지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인데 남반구에는 아한대순환이 없어요. 이게 남극순환이죠. 네.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남극은 대륙이에요. 땅덩어리야. 네. 근데 북한과의 북극은 대륙이 아니야. 얼음이야. 네. 그러니까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그림을 외우라는 거야. 그러면 자, 선생님이 자, 여기에서 있지. 북반구의 열대순환을 설명해봐라. 이거 설명이 가능하니? 태연이 설명할 수 있을까? 잘 봐. 요 해류 이름이 뭐야? 북쪽도 해류 아니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해류. 북반구. 아, 네. 맞아요. 그래, 그게 북쪽도 해류잖아.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뭐라 그랬어? 5번. 적도 반류라 그랬지. 네. 그래, 적도 반류와 이루는 순환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방향으로 흐른다. 이거 봐. 그림 그대로 설명하니까 다 설명이 되잖아. 네. 근데 너 이거 외울 거야? 아니요. 이걸 외우지 말라고. 그림을 외우라고. 자, 그래서 잘 봐 또. 북반구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을 설명하라. 그러잖아. 네. 그러면 요 가운데 게 아열대 순환이잖아. 네.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데 야, 요게 뭐야? 북적도 해류지. 똑같이. 네.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해류가 뭐야? 요거. 6번 쿠로시오 해류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요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 북태평양 해류 아니야? 네. 3번. 2번이지, 2번. 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는 해류 이게 뭐야? 간, 캘리포니아 해류. 네. 네. 해류로 이루어지는 순환으로 무슨 방향이야? 북반구니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죠? 네. 이거 봐. 선생님 저 그림 가지고 외우니까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거야. 너 이거 글씨 아무리 외워도 시간 지나면 까먹잖아. 네. 그런데 이 그림만 외우고 있으면 이 그림으로 요게 아열대순환, 아한대순환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그림으로 외워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외우는 방법이야.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태윤아, 거기 37페이지까지가 끝난 거거든? 네. 자,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 뒤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해류, 뭐, 우리나라 근해 해류, 그 다음에 심층순환 더 배우면 되거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수업해 줄 테니까 요거 다 외우기를 해야 돼. 네. 그리고 우선 완자에 있는 기본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는 거 한번 봐봐. 괜찮은 것 같아요.